네, 화제 이슈를 콕 짚어보는 10분 인터뷰 시간입니다. 사람 사는 세상을 꿈꿨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13주기 추도식이 다음 주 월요일 23일에 열립니다. 자, 노무현 재단의 이사장인 정세균 전 총리와 전화로 연결해서 행사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정 총리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정세균입니다. 예, 야, 목소리 반갑습니다. 대선 이후에 예. 대선 이후에 첫 인터뷰신데 네, 그렇습니다. 이게 시사본부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요즘에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바쁘게 지내죠. 재단 일도 하고 또 우리 정치하는 후배들하고 소통도 하고 또 지금은 이제 선거 때라서 네. 지금 충남에 와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 예, 자, 정 총리님, 전 총리님, 예. 올해부터 이제 노무현 재단 이사장 이렇게 직함이 바뀌셨는데요. 네. 자, 고인과의 좀 어떤 인연 기억나십니까? 인연이 길지요. 제가 한 27년 전에 그 국회의원이 됐는데 정치 입문할 때 네. 그 지도를 받은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에 출마하셨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 이제 후보가 되고 나서 지지율이 막 떨어지고 의원들이 다 캠프를 떠났는데 그래서 그때 저는 이제 캠프에 남아서 공약, 토론 준비 이런 정책 같은 것은 제가 다 챙겨드렸던 기억이 있고요. 이제 탄핵 기억하시죠? 기억하죠. 네, 그게 2004년 3월 맞습니다. 12일인데 그때 제가 그 의장석에서 국회 의장석을 지키면서 탄핵에 저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사진이 많이 돌아다녔는데 네. 뭐 그 장면이 제 인생의 한 컷으로 이렇게 남아 있죠. 그다음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복귀를 하시고 나서는 제가 산자부 장관으로 그 그러셨죠. 대통령을 모시고 일을 했고요. 네. 제가 당 대표를 했습니다. 2007년 전대를 통해서. 그래서 그때 그 노무현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의 사진을 당사에 걸었어요. 사실을 그전에는 이제 뭐 논란이 많았거든요. 네네네. 일부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당론을 모아서 두 분 대통령을 우리의 리더로 이렇게 모시고 그 당을 운영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유, 뭐 정치 시작부터 끝까지 자, 이사장님, 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 뗄 수 없는 관계신데, 예. 자, 노 전 대통령이 생전에 정 총리님에게 네. 빚졌다 이런 표현을 남겼는데, 네네. 얼마를 빌려주셨던 겁니까? 이제 아마 시청자들께서는 네. 돈 문제가 아니라는 건 너무 잘 아실 터이고요. 네, 농담입니다. 예,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선 출마하셨을 때 다른 분들이 다 등을 돌릴 때 저는 등을 돌리지 않았고 그때 꼴찌 후보였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근데 아주 굉장히 높이 올라갔다가 이제 떨어졌을 때 그때가 네. 이제 위기였었는데 네. 이제 그때 저는 이제 등을 돌리지 않은 정치인이죠. 그래서 아마 그렇게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이제 이번 주말이 지나면 23일 어언 13주기입니다. 10주기 때의 네. 기억을 보면 이제는 놓아드려야 한다. 보내드리자 이런 얘기도 많았는데. 예. 자, 13주기 행사는 어떤 의미를 담았습니까? 네, 이번 행사 주제를 어떻게 할까 하고 고심하다가 이제 나는 깨어있는 강물이다 이렇게 정했어요. 네. 그것이 이제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런 강물처럼 민주주의를 향해서 끊임없이 나가자는 의미로 그렇게 정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이 너무 힘드셨잖아요. 네. 지난 2년 동안에. 그래서 그런 힘들었던 시간을 넘어서 다시 한번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한 미래를 꿈꿨으면 하는 생각으로 희망과 위로의 행사로 이렇게 기획을 했습니다. 네. 멋질 것 같습니다. 기대해 보죠. 나는 네. 깨어있는 강물이다. 이게 주제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노무현 대통령이 늘 하시던 말씀이 강물은 바다를 향한다. 바다로 흐른다. 근데 이제 깨어있는 시민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깨어있는 예. 강물. 네. 예. 자, 이번 추도식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신 거죠? 어떤 겁니까? 물론 있죠. 예.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여러모로 힘든 상황에서 위로와 희망을 전하고 싶다. 이제 노무현 대통령 하면은 열정과 희망을 떠올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노 대통령께서는 늘 자신이 가진 것을 내려놓고 국민하고 호흡하고 또 운명처럼 그 도전의 길을 가셨거든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을 향한 가장 깊은 추모는 그 대통령께서 이루지 못한 꿈을 우리 모두가 함께 실현해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좀 전하고 싶습니다. 자, 이 메시지를 좀 잘 전달하기 위해서 아마 추도사 또 공연 행사 준비를 아주 꼼꼼하게 하셨을 것 같은데 조금 이런 거 주목해서 봐라. 귀띔해 주실 대목들이 있습니까? 예, 우선 뭐 여러 가지 지금 토론회도 이미 했고요. 또 그 다큐멘터리도 공개를 했고 또 책도 발간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5월 23일에는 이제 그 깨어있는 시민 문화 체험관, 이게 노무현 기념관이라고 볼 수 있죠. 그걸 개방을 하게 됩니다. 그 안에 이제 준비를 해서. 그리고 이제 전국에 8개 재단 지역위원회가 있는데 그 지역위원회별로 다양한 형태의 추모 행사가 준비되어 있죠. 그 이런 내용들은 그 노무현 재단의 홈피가 있는데 이제 홈페이지나 기사 등을 통해서 잘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추도식은 봉화마을에서 있으니까요. 예. 그런데 또 주목되는 대목이 잊혀진 대통령이 되고 싶다. 그런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번 그 추도식 봉화마을을 찾는 게 첫 공식 일정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가는 건 맞죠? 예, 이제 오실 겁니다. 그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 그러니까 5년 전이죠. 그때 처음으로 그 추도식에 참석을 하셨거든요. 그때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이제 다시 찾지 않겠다. 그런 얘기 하셨죠. 성공한 대통령이 돼서 다시 찾아뵙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따라서 이번 추도식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 노무현 대통령께 한 그 약속을 지키는 소중한 자리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5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국정을 이끄셨어요. 여러 가지 남북 문제라든지 코로나 등의 위기 상황을 잘 극복을 하셨고 어려운 경제도 잘 선방을 하기 위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국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계시죠. 그래서 이번에 아마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다시 조우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런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 된 것 같은데 이게 뭐 재단에서 공식 초청을 한 건가요? 아니면 이사장님 뭐 전화 통화하셨습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당연히 뭐 초청을 공식으로 하고 안 하고 이심전심으로 초청이 되었다고 봐야 되고요. 이심전심. 예. 그래서 이제 확인이 오시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대선 후보 시절에는 봉화마을을 찾았고요. 지난 대선 보면 여야 후보 모두 노무현 대통령의 이름을 많이 소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한미 정상회담 뭐 이제 바이든 대통령 출국 바로 다음 날이어서 추도식에는 이제 불참 소식이 나왔는데 이 대목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지금까지 이제 이번이 13번째니까요. 12번의 추도식이 있었는데 현직 대통령이 참석하신 것은 5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유일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현직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뭐 섭섭하거나 부자연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현직 대통령이 오히려 간 경우가 드물게 문재인 대통령 정도. 한 번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대신 정부 여당에서도 이제 참석들을 하시죠.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은 전직 국가 원수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그 정부에서 행안부 장관 또 과거에는 보통 정무수석이 오셨는데 이번에는 김대기 비서실장이 오신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뭐 이제 이준석 대표도 참석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뭐 여당 또 정부 인사들도 참석은 합니다. 자, 여기 일각에 뭐 보도를 보니까요. 자, 이 권양순 여사가 이 대통령 취임식에 건강상 이유로 불참을 했는데
예. 이 대통령실에서 좀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게 윤 예. 대통령 불참 이유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일리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그게 연결된다고 보지는 않고요. 네. 사실은 이제 권양숙 여사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은 좀 점잖지는 못한 일이라고 네. 봅니다. 네. 언급하는 것 자체는 점잖지 못하다. 알겠습니다. 자, 13주기 네. 추도식을 앞두고요.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시니까 네네. 노무현 정신 어떻게 계승되길 바라십니까? 우선 하여튼 노무현 대통령을 모든 국민에게 좀 온전히 돌려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노무현 재단을 통해서 노무현 대통령의 고민과 실천이 많은 국민들에게 잘 전달이 되고 끝내 국가는 정의롭고 시민은 자유로운 세상을 향해서 많은 국민들이 함께 걸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저도 노무현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그런 사람 사는 세상을 향하는 길에 네. 좋은 이정표를 만들 수 있도록 저도 함께 하고자 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아쉽습니다. 듣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네네. 이 추도식을 보고 나서 큰 행사 치르시고 나면 또 이야기 나눌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이사장님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장 지내셨고요. 예. 국무총리를 또 지내셨습니다. 네네. 그럼 대한민국에서 누구보다 국정 운영을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이시잖아요. 예, 그런 사람 중에 하나죠. 예. 오늘 바이든 대통령 들어오고 내일 한미 정상회담 있고요. 네. 오늘은 또 이제 새 정부의 총리인준 표결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 국가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네. 협치와 이 갈등 조정 문제에 대해서 좀 조언 한 말씀 주시죠. 예, 하여튼 자기를 내세워서는 통합도 되지 않고 협치도 되지 않죠. 네. 자기도 양보할 수 있다는 그런 자세가 있을 때만이 협치도 되고 통합도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든 야든 자기 주장만 해서는 안 된다. 상대방을 먼저 존중하는 데서 시작을 하면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협치도 이루어지고 국민들로부터도 정치가 신뢰를 받고 사랑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야 지도자들이 역지사지하는 노력.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은 과거에는 어느 한 정당이 국정을 운영해 왔는데 이제는 여야가 수시로 바뀌는 그런 선진국형 민주주의를 저희들이 실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다면 다 야당도 경험하고 여당도 경험했으니까 네. 항상 역지사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요. 자, 미스터 스마일 정청래님 때 또 국회의장이실 때 상대당 많이 이렇게 미소로 녹이시던 기억이 납니다. 예. 지금 총리님 반갑다는 청취자 메시지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청취자 4433님은요. 정 총리님 반갑습니다. 작년 3월 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총리님 표창을 받은 애청자입니다. 예, 그러시구나. 인연이 있으시고요. 건강을 기원합니다 하셨고 네네. 또 김영광님은 정세균 총리님 노무현 재단 이사장님으로 가 계셨군요. 왕성한 활동 응원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에 또 모시겠습니다. 자, 다음 주 월요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13주기 추도 행사를 앞두고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